순화시키기 위해서 모집공이라는 것은 보호도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야 등기법에 있어서 그 등기 절차, 등기에 있어서 이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총칙적인 내용을 다뤘던 거죠. 제 일장에서. 자, 그리고 제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구분건물 등기부 그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 또 효력. 자, 여기서도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구분건물 등기부 또 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또 문제집을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그 두 가지는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2장에서 이제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등기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즉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해야 되고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실체관계는 민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민법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했네요. 민법에서의 권리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민법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기가 그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2장부터는 등기법상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그 적법한 절차를 다룹니다. 그런데 등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 종류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적법 요건을 다 적법한 절차가 되는 요건을 다 다루지를 않고요. 등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등기이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2장에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등기들, 뭐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 매매 이외의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3장에서요. 3장에서 2장에서 배웠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제 다른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3장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등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2장 등기 절차 총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면은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0억 원으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등기는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다고 하면은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에게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 갑이 매도인, 을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요.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4월 30일 날 이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이라면 이게 토지가 이제 X가 토지였다. 부동산이라면 이제 등기를 해야 이전이 될 테니까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때 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에 따라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전 등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항상 그 등기 원인을 적는다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세금 문제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이때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를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자, 이때 갑에게서 을에게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장차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은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당사자의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권리를 궁극적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권리자. 또 그리고 이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등기 당사자.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가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에 있어서요.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언제 취득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죠. 갑도 이 물건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언제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갑의 자유인 거죠. 즉 등기는 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사적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들의 이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요. 이제 신청 절차가 있는 거죠.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죠. 신청주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럼 먼저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자,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장을 해서 등기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등기관에게.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 절차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이제 실행 절차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신청이죠. 등기 실행은 등기관이 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청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절차가 보다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첫 번째 테마가 이제 1 나오면 등기는 이제 제1절에서 신청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적 자치 원칙상. 그래서 양가로 1번 의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법 조문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가 되는 거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이익을 보는 등기 권리자와 불이익을 보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등기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 또 관공서가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청이나 촉탁이 와야 등기를 하는 것이지 신청도 없고 촉탁도 없는데, 그러니까 관공서 촉탁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뭐 세무서장은 관공서죠. 자, 세무서장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세금을 이제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2억 원에 과세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 자, 그러면은 좀 기다리다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이 물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어떻습니까? 경매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 되는 거죠. 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압류. 이 물건을 이제 압류를 합니다. 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압류 등기는요, 세무서장이 직접 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죠. 이건 등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등기는 이제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압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등기관이요, 너 세금 안 냈네? 라고 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걷는 세무서장이 어떻습니까? 등기관에게 이거 좀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 자, 우리 개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우리가 등기소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그럼 우리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세무서장의 촉탁이 들어와야만이 등기관이 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촉탁도 없는데 등기관이 마음대로 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그래서 신청 또는 이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죠.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때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이죠.
등기관의 이제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또는 관할 위반의 등기,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또 관할 위반의 등기, 그 관할이 아닌 것의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리잖아요. 말소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있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법원의 명령에 되는 경우는요. 법원에서 뭘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이것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요.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의 신청도 다루게 될 텐데요. 이의 신청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갑과 을이요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관에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등기관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관이 각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뭐 등등 해가지고요 일정한 경우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 것만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각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해버렸다는 거죠.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니까 우리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소는 법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는요.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이 있죠. 자, 지방법원에 등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각하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을 정당하게 했는데 함부로 이렇게 각하를 했기 때문에 이 신청인은요. 지방법원에 뭘 하느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의 신청을.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했습니다.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방법원에서 보니까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각하를 했더라 이거죠. 너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느냐? 빨리 등기를 어떠세요? 등기를 실행하라.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실행 명령을. 야, 너 왜 등기를 함부로 각하했냐? 실행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청에 의해서요. 지방법원에서 실행 명령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실행 명령을 내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상급기관에서 등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등기관이 그 실행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의 명령이에요. 이때 명령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명령이죠. 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등기관이 이때 등기를 하는 것은 신청에 한 등기가 아니라 이 신청에 따라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때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등기가 있다. 그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 그때 법원의 명령, 이것을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당사자의 자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요. 자,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맨 뒤에서 보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었죠. 또 마지막에 있었던 우리가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멸실 등기나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요 앞에 예 있죠. 이것은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표제부 등기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명이 자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특별법이죠. 이 특별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도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고 어, 부동산 표제부에 관한 등기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청이 없다. 그러니까 신청이고 또 관공서 이런 촉탁에서 등기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서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신청과 별 실질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면 촉탁에 한 등기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촉탁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맨 뒤죠. 맨 뒤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책 맨 뒤에 나오죠. 관공서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요,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것은 아까 우리 세무서장 나왔을 때요. 세무서장은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닙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지금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에 한 등기는 관공서가 물건을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팔았다든지 물건을 직접 사는 경우, 관공서가 직접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촉탁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서도 이제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신청주에 예외해가지고 양갈의 1번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외죠. 자, 직권에 의한 등기의 유형에 대해서는요, 219페이지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다음 중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직권으로 하는 등기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개별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 변경 등기, 오른쪽에 나오죠. 이런 과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왔다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별 등기 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은 직권으로 다룰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뭐 다음 중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닌 것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일부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으니까 이제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또 언제든지 나올 수는 또 있기 때문에요.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등기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변경, 경정 등등 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배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대지권 관련 등기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은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죠. 신청에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그 전유 부분이 갖는 대지권의 종류나 그 비율을 표시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하고 이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청에 따라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를 등기관이 직접 열어가지고 토지 등기부의 직권으로 이 토지는 대지권이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직권을 한다는 거죠. 이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직권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뭐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별개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별개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전유부분 표제부에 또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대지권 관련 등기에서요. 토지 등기부에 대해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또 밑에 구분건물 전유부분 표지에 부여하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자, 이거 직권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대지권의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있어서 이것이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이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인데 그 이후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건물에 대한 등기는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은 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일한 이익이 미치게 되는데 이 전세권은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해서 갖는 전세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지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니까 토지에도 전세권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원래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라는 것을요.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직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등기가 된 그 구분 건물에 있어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 건물만에 대해서만 이 전세권을 미친다. 이것은 또 직권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맨 밑에 공용 부분의 말소 등기는 원래 규약상 공용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갑구와 을구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그냥 공용 부분이라고만 적습니다. 그렇죠? 표제부에만.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이 되니까 다시 갑구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때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을 승계 취득한 사람은 다시 갑구를 만들어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통해서 다시 전유 부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표제부에 있던 그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표시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취득자가 규약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면은 신청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공용 부분이라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표제부에 있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이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여전히 어렵죠. 우리 전유 구분 건물 등기부는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요. 또 우리가 문제 풀이 시간에 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기들은 다 뒤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우리가 뒤에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는 이거죠. 자, 동그라미를 보시면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죠. 여기 이의가 있는 자죠. 결정 처분. 이 각하를 했다랄지 이렇게 이의가 있을 때는요. 그 지방법원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 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경우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2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등기관에 이제 미리서요. 이렇게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요. 실행 명령을 하기까지는 또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미리 임시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행 명령을 하는데 가등기도 이렇게 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이유가 있으면요. 그래서 일단 가등기만 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의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뭐 가등기를 미리 명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실행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그래서 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한다. 이것이 바로 등기를 이제 실행하라는 명령이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 이것을 우리는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란 등기관의 이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요. 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우리가 법원에 어떤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관의 처분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은 법원에 바로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관의 어떤 부적법한 각하 결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이것도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하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인가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즉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 이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의 신청을 전제로 한 등기가 아니니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요. 공동신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요. 마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었을 때만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법원은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등기는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등기를 이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는 이렇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테마로서요. 자, 우리 220조 보시면 등기 신청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등기는 이제 신청행위가 필요하겠죠. 등기 신청행위. 그래서 등기 신청행위가 필요하다. 그럼 그 등기 신청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사람, 즉 적합한 자격을 갖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이 나오죠. 자,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적격은 결국은 등기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 적격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에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 적격. 그럼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 능력, 신청 적격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줄여가지고 그냥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 간단하게 그냥 등기 능력이라고도 하는 거죠. 등기 능력. 등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청 적격은 그러면 누가 갖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은 갖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은 결국 등기 권리자가 됐든 의무자가 됐든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등기 명의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갖느냐라고 해서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권리를 공시하기 때문에 일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등기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요. 살아있는 사람,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이 갖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이제 법인이 있는 거죠. 법인.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럼 이때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출생에서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 그래서 법인 등기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가 하면 법인들을 공시하는 이제 법인 등기부가 있고 법인 등기가 되어야 법인이 돼요. 그리고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출생을 해야 되고요. 사망 전까지. 그래서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출생이 사망인데 출생을 해야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가 돼야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거죠.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등기 명의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죠. 즉 법인이 실질은 법인이지만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죠.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 실질은 사단과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죠.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은 없는 법인 등기가 되지 않아서 권리 능력 없는 이제 사단 또는 이제 재단이 있는 거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어떻습니까? 권리는 가질 수 없지만은 등기 능력은 갖는다.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은 자세히 보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이 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만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것을요. 보면은 자, 221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경우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에서요. 일단 어떻습니까? 자연인은 갖는다는 거죠. 이때 자연인에는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도요. 외국인법 이렇게 해가지고 외인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별법에서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연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법인이죠. 법인도 등기 능력을 갖는다. 그러면 가로 읽어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도 법인과 유사합니다. 특히 국가는 이제 법인과 유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요, 이제 법인하고 동일합니다. 법인하고 취급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국가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얼마든지 등기 가능합니다. 소유할 수 있고요. 또 특별법상의 조합이요. 자,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하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되는데 이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되는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가 되는 법인이기 때문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조합들은 법인이다. 그러니까 등기 능력을 갖는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이제 법인 아닌 재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종중, 우리가 보통 이제 문중이라고 하는 종중 또는 교회, 이게 대표적인 권리력 없는 사단이라는 거죠. 여기 등기 능력 갖고요. 또 전통사찰 보존법상의 등록사찰인데요. 이것은 그 오래된 사찰을 말합니다. 뭐 불국사, 통도사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권리력 없는 재단으로 취급해요. 재단. 그래서 등기 능력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관리단, 아파트에 있으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단이 있죠. 관리단도 거기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그러면 이때 그 동대표들의 모임을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라고 하는데 동대표들의 모임이니까 이것도 법인 아닌 사단,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경우와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태아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잖아요. 출생 전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고요. 태 이름으로 등기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민법상의 조합이요. 자, 민법상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조합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 단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그 조합 구성원들을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조합 구성원을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조합은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죠.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 이름으로 합유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조합원 전화번이죠. 조합원 전화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는 것이지 그 조합 명칭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민법상 조합하고 특별법상 조합은 구별해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의 구성원들 이름으로 합유 등기를 하지만은 특별법상 조합은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조합 명의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 학교는요, 그냥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라는 거죠. 시설물. 그래서 보통 학교법인은 이제 재단법인, 사립학교는 이제 재단법인이 있겠죠. 그 재단법인에서 만든 시설물일 뿐입니다. 또 국립학교는 국가가 만든 하나의 시설물이고요. 또 뭐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학교는 국가 이름으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그 사립재단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설립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를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읍면동리죠. 자, 읍면동리는요. 자, 면, 동, 리가 있으면요. 자, 읍면동리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그러면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이제 시군구가 되는 거죠. 시군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따라서 읍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요. 면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리는요. 동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 동리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지자체는 아니에요. 지자체는 아니지만은 동리가 어떻습니까? 그 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됐다. 그래서 권리능력이 없다고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것을 다 줄여서 우리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그 주민들, 그 동주민들, 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자, 그러면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고 했죠. 이런 방법으로 등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등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리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지만은 단 동리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요, 대한민국 제한 경우에 자체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 돼가지고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법인화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 지부가 중요한 거예요. 지부는 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그러면요,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지 그 산하기관인 위에 지부하고 비슷하죠.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은 따로 그 산하기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이제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서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 없는 자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는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등기 신청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등기 신청이죠.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등기 신청이. 구체적인 등기 신청에는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인데, 자, 을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자, 을이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하다 보면은 등기가 부실 등기가 될 수가 있겠죠. 갑은 팔지도 않았는데 서류 유지해서 혼자 와서 등기해 버리면은 부실 등기가 될 수가 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 등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요. 등기제도 이런 거죠. 거래를 누가 소유자인지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거래를 신속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있는데, 만약 이 등기가요. 잘못된 등기다. 소유자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믿고 산 사람은 우리의 등기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산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를 다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진정한 등기가 돼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등기를 하도록 어떻게 하면 가장 등기가 진정하게 될 것이냐, 부실 등기가 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이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런 절차, 이런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아, 이것이 부실 등기가 되지 않겠구나 해서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요.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신청해라. 판 사람도 함께 와서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무죄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공동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인에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인은 등기 권리자 등기 무죄가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거죠. 공동 신청.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보시면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무죄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등기 진정성을 이제 보장하다는 취지인 것이죠. 다만 밑에 보시면요, 그냥 예외가 있죠. 예외로서 어떻습니까? 예외로서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다라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사망했으면 등기 무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공동 신청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나는 잔금 다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 영원히 등기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등기 진정성, 즉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그 진정성,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을 말만 믿고 어떻습니까? 등기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판 사람이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 팔았습니다 라고 해야 이런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확실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을이 나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법원의 승소 판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증명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서 이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진정성만 확보가 돼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때로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서 하겠지만 또 그렇습니까?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는 아닌 제3자에서 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요,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전매를 했는데요, 만약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줄 수가 있지만은 3자 합의가 없어요. 즉 갑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직접 청구는 못하고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대신 행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만든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을 앞으로의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가서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을이 아닌 제3자죠.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권자가 이렇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제3자에서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갑과 을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즉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이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공동 신청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대리인의 신청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원칙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먼저 원칙을 보면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건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이죠. 자, 등기 권리자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부만 보고 어떻게 됩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항상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등기하는 절차는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을이 가만히 있으니까 갑이 오히려 매도인이 어떻습니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청구하는 거. 이걸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를 통해서도 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인수 청구.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그럼 이때 등기 인수 청구는 갑이 하죠. 갑이 하지만은 결국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갑이 등기 인수를 청구하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병이 제3자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 신청하든 상관없이 항상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등기법상으로는. 방금 설명한 것이 이제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등기당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이 혼자 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만 있고 등기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을이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이제 단독 신청하게 되겠죠. 등기 의무자는 뭐 기재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는요. 우리가 유증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여기가 유증으로 돼 있으면요. 유증으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유증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갑에 대한 상속이 있는 거죠. 상속이나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이 유언집행자하고 유언집행자가 을에게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신청서에 등장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기록을 할 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서에 권리자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록하면 되고, 상속 같은 경우도 권리자만 기록하면 되고요, 의무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해서 을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이나 그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을하고 공동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안에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유증받은 사람을 기록하게 되죠. 수증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라는 매도인을, 등기 권리자에는 매수인을 기록하겠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증여면 어떻습니까? 증여자가 등기 의무자로 기록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겠죠. 매매는 이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자, 그 밑에는요,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우리 나중에 환매를 나중에 할 텐데, 환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넘긴 다음에요, 다시 환매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환매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갑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환매는 팔았던 걸 다시 사기 때문에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즉,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 즉 환매특약부 매매에 있어서의 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매매하고 환매는 이제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설정 등기.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 을이 등기 권리자, 의무를 부담하는 갑이 이제 등기 그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세권을 말소를 합니다. 그럼 말소는 또 뒤집어지겠죠. 을 앞으로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제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죠. 설정자가,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러나 말소할 때는 그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밑에는 저당권도 마찬가지겠죠.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리고 맨 밑에 다음 변경 등기 밑에 보시면은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그럼 변경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액을 변경할 때요. 증액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되겠죠. 감액을 할 때는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보통 그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자, 말소 등기는 이제 설정자가 권리자가 될 것이고, 근데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저당권이 말소됐던 걸 다시 회복을 할 때는 다시 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신탁 등기는 이제 신탁자로서 순탁자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자가 등기 의무자,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에 또 나오니까요. 그냥 권리를 취득하고 이익을 보던 사람은 등기 권리자, 불이익을 보던 사람은 등기 의무자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적으로 이제 그 단독 신청, 제3자 이한 신청, 이제 디린의 신청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